네, 안녕하세요. 오승진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얼굴의 지방 흡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얼굴에 지방 흡입을 한다라고 하면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성형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하는 분들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들어본 수술일 수 있는데 얼굴에 지방을 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제 환자분들 중에 상담을 하다 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얼굴 지방 흡입이 과연 무엇이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떤 분들이 하면 효과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우리 얼굴에는 정말 여러 가지 지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얼굴에 있는 지방을 나 이거 이중턱도 그렇고 여기 볼살 이거 왜 이렇게 많지? 막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대부분 단순히 이렇게 통통하고 이 턱 밑에 지방이 불룩하고 이게 다 지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얼굴에는 정말 여러 군데의 지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중턱 밑에 쪽에 있는 지방이 한 덩어리로 보통 존재를 하고요. 환자분들 중에 저 심부볼 지방 제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좀 정확히 이해될 수 있겠죠. 뭐냐? 우리가 이제 심부볼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냐면 자, 우리가 얼굴뼈에서 보면 이렇게 광대뼈가 있습니다. 이 광대뼈의 안쪽은 비어 있거든요. 이 안쪽을 둘러싸서 팔자로 위아래로, 그러니까 우리가 템포럴이라고 표현하는 부분, 관자에서부터 이 앞쪽, 이 부분까지 내려오는 지방이 존재를 하거든요. 이게 보통 우리가 심부볼 지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겉으로 우리가 근육 안쪽에도 사실 눈 밑에도 그렇고 중안면 쪽도 그렇고 팔자 쪽도 그렇고 지방들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지방 자체가 한 뭉텅이로 우리가 팔이나 다리처럼 한 뭉텅이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얼굴에는 여러 부위의 지방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나눠져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보통 시술하는 부위가 이중턱과 심부볼, 그리고 우리가 볼살이라 그러죠. 이 부분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지방 흡입을 생각하거나 얼굴에 지방 흡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특히 뭐 윤곽주사도 어떻게 보면 이 일종일 수 있는데요. 얼굴살을 빼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원인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는 이중턱이 많습니다. 저도 꽤 많은 편인데요. 이렇게 숙였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불룩하게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이중턱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얼굴이 커 보이고 좀 부해 보이고 뚱뚱해 보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중턱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죠. 이중턱이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시술이나 수술을 받았을 때도 어떠한 효과를 어느 정도 낼 수 있겠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중턱이 생기는 원인의 가장 첫 번째는 일단 턱이 후퇴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케이스긴 한데요. 턱뼈 자체가 앞쪽도 그렇고 많이 발달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우리가 이 피부가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 쪽에 이 앞턱 쪽의 뼈가 이렇게 앞으로 나온다면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피부가 앞으로 당겨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숙였을 때도 피부가 당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턱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 턱 자체가 많이 덜 발달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중턱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케이스에서는 당연히 앞쪽의 턱을 좀 전진시켜주는 수술이다거나 혹은 뭐 우리가 지방 이식이나 필러를 통해서 좀 더 이 앞쪽을 볼륨감 있게 앞쪽으로 당겨주는 시술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방이 많은 경우입니다. 생성될 수 있는 지방들이 여기에 많이 모여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 가장 효과적인 건 무엇이냐? 네, 지방 흡입입니다. 그러니까 이 턱 밑쪽에 지방이 많기 때문에 이 지방을 빼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성형입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성형을 많이 하신 분들이 보통 우리가 윤곽 수술을 하고 나서 이 턱뼈나 이런 부분이 이제 제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심부 조직이나 이런 연부 조직들이 처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때 이제 이중턱도 같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때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 지방이 많아서 생긴다라기보다는 피부를 둘러싸고 있는 피부의 밑에서 받쳐주는 뼈 자체의 볼륨이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이 피부를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구조가 줄어드니까 피부 자체가 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기는 이중턱.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중턱에 지방흡입을 하거나 얼굴에 지방흡입을 하거나 할 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내가 지방이 많으신 분들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살이 찌면 이중턱 부분이나 얼굴에 있는 체지방들, 그러니까 얼굴의 심부지방이나 얇은 지방들도 다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경우는 이제 다이어트고요. 이 다이어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지만 이제 이 다이어트만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수술적이나 시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 이중턱의 지방 흡입은 모든 얼굴의 지방 흡입 중에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효과가 좋은 부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위험한 신경이나 혈관이 지나가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지방들 자체가 얼굴의 다른 부위에 비해서는 굉장히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중턱의 지방 흡입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지방 자체도 줄어들지만 제거된 지방 뒤로 근육이 넓게 분포가 되기 때문에 부작용 자체가 적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얼굴 지방 흡입 중에서 부작용이 적은 부위는 저는 감히 이중턱 지방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신경 손상에 주의는 해야겠지만 어느 정도의 스킬이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정도라면 이중턱 쪽은 굉장히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부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통은 불독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보통 불독살이 젊은 나이에 생기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 윤곽수술 후에 많이 생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보톡스를 맞게 되면 저작근이라고 하는 이 악물었을 때 생기는 이 근육 있죠. 이 근육을 보톡스를 맞게 되면 확 줄어들거든요. 그럼 얘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여기는 어떻죠? 이 앞쪽은 불룩하게 나오겠죠. 우리가 요거를 보통 불독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윤곽수술이죠. 기본적으로 뼈가 있는 부분에 뼈가 없어지다 보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피부뿐만 아니라 이 뼈 자체가 없어지면서 이 부분이 한몰이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이 불독살이 더 돋보이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독살에서 저작근 사이의 연부 조직을 제거하는 게 이때는 가장 효과적이고, 그래서 이럴 때는 저희가 보통 지방 흡입만 하게 되면 피부가 또 처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실리프팅이나 혹은 리프팅 수술, 안면 거상술 같은 것을 같이 통해서 피부를 함께 끌어올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불독살이 오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 두 가지가 많습니다. 보톡스 시술 후 혹은 안면 윤곽 시술 후. 자, 그러면 50대 이상에서 이제 조울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는 지방과는 다릅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여기 불독살도 이렇게 생기고 이거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뺄 수 없어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40대, 50대가 지나서 생기는 이 조울이란 부분은 얼굴의 처짐입니다. 근육도 처지고 피부도 처지고 지방도 처지면서 함께 생기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단순히 지방 흡입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피부가 더 처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보통은 저는 어떻게 추천을 드리냐면 일단 탄력이나 리프팅을 할 수 있는 리프팅 레이저나 혹은 실리프팅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셔서 보통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안면 거상술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심부볼 정말 한때는 많이 유행했죠. 심부볼은 위치가 어디에 있냐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심부볼의 위치를 정확히 모르고 단순히 심부볼을 하면 이 앞에 불룩한 부분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심부볼의 위치는 제가 이 그림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우리가 이 광대라고 하는 뼈 있잖아요. 자이고마틱 알치가 있는 이 광대뼈의 안쪽에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 공간을 채워주는 게 바로 이 지방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심부볼이라 부르고, 그럼 생각해 보면 이 광대의 위쪽에서부터 아래쪽까지 팔자로 연결되어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반도의 지도와 비슷하게 닮았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이 앞쪽 부분, 이 아래쪽 부분의 지방을 빼어주는 게 우리가 보통 심부볼 제거 수술이다라고 표현하고요. 자, 그러면 심부볼 제거를 한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빠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볼살이 많으니까 심부볼을 빼면 볼살이 사라져요.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 심부볼의 위치는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심부볼을 제거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입 안을 통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입 안을 통해서 귀 아래쪽에, 보통은 저는 이제 입술과 귀를 잇는 선의 가운데 부분 쪽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가끔씩은 심부볼 제거를 하고 나서 이 앞쪽이 불룩함이 더 보여요 라는 분들도 있는데, 심부볼은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내가 예를 들어 귀 앞쪽, 광대 아래쪽에 이 부분이 불룩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심부볼 지방 제거가 굉장히 효과적인 수술이 되는 거고요. 단순히 나는 요 볼살 앞쪽에 요 입 바로 옆에 요 볼살이 너무 두툼해요 라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심부볼 지방 제거라는 수술은 크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얼굴에 지방 흡입을 하는 이유는 내 얼굴이 좀 더 고운 라인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방 흡입을 하게 됐을 때 가장 효과적인 부위는 턱 밑 부위다. 그리고 심부볼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지방 제거 수술 혹은 흡입 수술을 할 때는 이 지방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느냐를 해부학적으로 본인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내가 수술 후에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로 들어갈지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면은, 그러니까 수술 전에 그림 보면 이 부분이 불룩하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처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얼굴이 스퀘어 페이스가 되어 보이는 형태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중턱 지방 흡입을 하면서 이제 심부볼 그리고 앞쪽에 입꼬리 옆에 쪽의 부분의 지방을 같이 좀 제거한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좀 더 있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40대가 넘고 50대가 넘으신 분들은 대부분 내가 스퀘어 페이스가 된다라는 게 지방이 많아져서 이렇다 혹은 뭐 지방이 불룩해져서 이렇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과 근육과 피부가 혼재돼서 처지면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이중턱 같은 경우에 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 흡입을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에서 팔자가 생기는 원리도 결국 얼굴이 지방과 근육이 처지면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선택적으로 이제 턱 밑에 지방 흡입과 그 다음에 귀 옆쪽으로 지방 흡입을 같이 진행을 한 케이스고요. 그러면서 함께 이제 리프팅 수술을 함께 진행을 해준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40대, 50대가 넘게 되면 사실은 지방 흡입만으로는 피부 자체가 더욱더 탄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얼굴 자체가 좀 더 처져 보이는 형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본인이 지방 흡입을 하게 되면 어느 부위가 어떠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지방 흡입과 함께 내가 어떤 시술이 또 필요할 것이다 라는 걸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정확히 파악해서 수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강조드립니다. 어떤 수술이든지 100이 가장 완벽한 효과면 여러분들 항상 80에서 90을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준비한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